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튜브 구독자이신 캐터린 송님의 요청으로 부동산 자산 관리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투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취득 후의 자산 관리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취득 후 보유 과정에서의 자산 관리가 궁극적으로 현금 흐름을 늘리고 나아가서는 자산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 도표를 보시면 자산 관리는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부동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또한 자산 관리를 통해 얻는 수동소득, 즉 현금 흐름은 부채를 활용할 때 부채 상환 비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후 자산 관리는 부동산 투자의 성공의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 부동산은 주로 장기 투자로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자산 관리는 사업 경영과도 같습니다. 사업 경영이 허술하면 사업의 이익을 남길 수 없듯이 부동산 자산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현금 흐름과 자산 가치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자산 관리는 한마디로 부를 창조해 나가는 척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들은 임대용 투자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필수적으로 먼저 투자할 지역에 정통한 전문 자산 관리팀을 고용하여 투자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결정을 함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관리에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현금 흐름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은 총 임대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고 여기서 부채를 뺀 나머지 순수입을 말합니다.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임대 수입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고 공시를 줄여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임대 수입에 관하여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임대료란 임차인이 임대하고자 하는 부동산 유형과 같은 유형으로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기간에서 거래되는 임대료입니다. A라는 임대주택을 임대할 경우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기간으로 비슷한 임대 부동산이 임대되어진 임대료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임대료가 A 임대주택의 시장 임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임대료는 임대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가 받는 또는 받을 수 있는 실제의 임대료입니다. 시장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는 현재 시점에서 비교할 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임대료가 $1,000인데 홍길동이 실제로 받고 있는 실제 임대료는 $800입니다. 홍길동의 임대주택이 시장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가 다른 이유는 이미 홍길동은 2년 전에 2년 임대계약으로 임대료를 $800로 고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홍길순의 경우 현재 임대주택이 비어 있어서 현재 시장 임대료를 적용하여 $1,000로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비슷한 임대주택들에 비해 업그레이드나 연식이 오래되어 $800로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길동과 홍길순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 임대료 대비 실제 임대료의 영향을 받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물리적인 위치입니다. 좋은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시장 임대료가 더 높습니다. 이것은 안전성, 학교 및 편의시설과의 근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개선된 시설입니다. 업그레이드 또는 개선된 임대주택은 시장 가격이 더 높습니다.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수영장, 테니스 코트, 놀이터 등과 같은 기타 시설은 그러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시설보다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 부동산의 사이즈입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임대 부동산의 사이즈가 클수록 임대료가 높습니다. 넷째, 욕실과 침실의 수입니다. 더 많은 수의 욕실과 침실이 있는 임대 부동산은 임대료가 높으며 동일한 지역에서 사이즈가 동일하더라도 더 많은 욕실과 침실이 포함된 건물에 대해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이 있는 임대주택이 2개의 침실과 1개의 욕실이 있는 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높습니다. 다섯째, 수요입니다.
임대료는 당연 수요의 영향을 받습니다. 임대할 부동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임대 부동산 매물이 적을 경우 시장 임대료는 높아지는 반면 임대 부동산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고 시장에 임대 부동산 매물이 많을 경우 시장 임대료는 낮아집니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 임대료를 일반적으로 현재 시장 임대료라고 합니다. 임대 부동산의 임대료는 다른 요소들보다 수요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임대 부동산의 연식입니다.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부동산일수록 임대료를 더 높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식보다 더 중요한 건 관리가 잘 된 임대 부동산입니다. 연식이 5년생이라도 관리 상태가 10년 된 임대 부동산에 비해 안 좋은 경우는 더 높은 임대료를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은 물리적 점유율과 경제적 점유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